일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월급을 전부 모두 남김없이 포인트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최근 트위터와 힙스터들, 판교역 인근 직장인들을 들썩 떠들썩 강타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창작과 비평 제21회 신인소설상 당선작 일의 기쁨과 슬픔이 그 주인공이었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 aka 무동마트라는 중고거래 장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안나가 주인공입니다. 일상을 보내는 안나는 미친듯이 물건을 올리는 거북이알이라는 사용자가 누군지 그 정체를 알아보라는 대표의 말에 물건을 산다고 연락해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거북이알은 카드사 대표에게 잘못 보여 월급을 카드사 마일리지로 받게 됐고, 넘쳐나는 마일리지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 마일리지로 상품을 사서 그 상품을 우동마트에다 물건을 올려 직거래, 택배거래, 가열차게 판매해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인인 방래영 로고스 변호사님은 소설을 읽는데도 법적 지식을 갖다 대는 냉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일리지로 월급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이었죠. 상당히 진지한 분이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알랭드 보통의 동명의 에세이에서 따왔듯 저도 그분의 의견을 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라카이 베껴쓰기라고 봐야겠죠.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09조 43조를 봤을 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설 속에 등장했던 유비카드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차장인 거북이알에게 포인트로 급여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매우 건설적이네요. 단체 협약 등의 규정이 있고 일부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사실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첨가했는데요. 카드사, 대기업 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의견인데요. 유머를 참 진지하게 보시는. 어쨌건 그런데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됐으려고 추측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현대카드사의 한 임원이 월급의 일부를 현대카드의 M포인트로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화로다가 이 임원은 현대카드 제휴가맹점에서 월급 대신으로 받은 수백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실화야? 포인트 담당 임원으로서 직접 써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몸소 체험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M포인트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쓸 때도 마땅치 않고 1포인트에 0.67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척 짜증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면 현카 임원은 어떻게 포인트로 돈을 받았을까요? 방금 전에는 변호사가 직접, 그러면 그 대표가 현대카드사의 대표 정아무개씨, 정태영. 아무개씨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현대카드 대표 정태영 사장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임원의 경우는 근로자와 달라서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하네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대표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방래형 변호사님도 임원으로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진지한 고찰을 해보기도 하셨는데요. 이 소설이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 임원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았겠죠?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사조참치의 명절 상품 강매 논란, 동부대우전자 회사채 강매, 채권을 강매시키는 대단한 인당 1000만원이었나? 한 방송사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올려놓은 창작과 비평 사이트는 사람들이 몰려 잠시 마비가 돼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부분, 사회적 맥락, 즉 수능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갔다 치면 외제적 관점으로 작품을 봤다면 내재적 관점에서도 한번 이 소설을 보면 어떨까요? 먼저 이 소설이 흥한 이유는 책을 살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링크로 공유 가능한 짧은 분량의 소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간편하게 전달받아 쉽게 읽고 끝내고 얘기도 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게 한몫을 한 게 아닐까요? 저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다만 신인상을 받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사회가 영상뿐만 아니라 책도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책의 약진을 두고 힙합을 좋아하는 제 친구는 쇼미더머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쇼미더머니를 쇼다, 예능이다, 힙합인들이 모두가 욕했지만 지금은 다들 쇼미에 들어가서 기회로 어떻게 한번 삼아볼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즉 너무 쉽게 썼다, 깊이가 없다는 비판에도 여기에 인기가 몰리면 결국 다들 따라가지 않을까, 그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물론 소설, 문학판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하네요. 어쨌건 오늘 구독도 해주세요. 공부대우전자에,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부족하면은 회사채를 통해서 돈을 발행을 하잖아. 우리가 현금은 없는데 우리가 대신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돈을 맡겨주세요. 대신에 이율은 금리보다 훨씬 비싸게 줍니다. 이게 회사채잖아. 근데 그 회사채가 강매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거를 깡을 하지 않는 한 돈으로 못 만드니까 그냥 회사에다가 월급을 묻었다. 묻었고 그냥 그 월급을 다시 몇 년 뒤에 그냥 그 몇 퍼센트를 받는 거겠지. 근데 뭐 안 망한 거 보면은 결국 그 해피엔딩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남의 돈을 그렇게 강매시키는 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